송대관 씨가 이태원 집을 짓는데 3년이라는 시간을 들이고 또 얼마나 애착을 가졌어요.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그 집이 그냥 다른 주인으로 바뀐 것도 아니고 아예 양복점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송대관 씨 집을 제가 몇 번 갔기 때문에 너무 쉽게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차를 몰고 몇 바퀴를 돌아도 송대관 씨 집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차에 내려서 동네를 막 천천히 걸어 돌아다녔더니 이 송대관 씨 집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해서 원래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네. 안쪽에는 잔디밭이 깔려 있었는데 타일이 깔려 있었고 이 집 같은 것도 지금 저게 창문이 바뀐 모습인가요? 그렇죠, 바뀐 네. 모습이에요. 이 창문 같은 것도 굉장히 뭐 유리를 덧대고 굉장히 모양을 낸 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같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보면서도 기자가 보면서도 굉장히 좀 착잡하고 왜냐면 송대관 씨가 저 집을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그랬었죠. 있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3년 동안 지은 집이거든요. 저도 착잡했는데 저 집을 지은 송대관 씨는 얼마나 더 착잡할까 이런 복잡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지금은 뭐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뭐 월세로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 들려요. 근데 아까 뭐 언뜻 좀 보기에는 좀 번듯해 보이긴 했었어요. 화면은 다 홈번듯해 보여요. 그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송대관 씨가. 네. 그 집에 이제 경매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뭐 강남 쪽에 사시는데 그렇게 막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곳에 위치해 있고 이런 아파트는 아니었고요. 네. 조금 다소 한적하게 떨어진 주택가 쪽에 위치해 있었고 또 이제 두 분이 이제 송대관 씨하고 그러니까 아내가 구속되기 전에 두 분이 다정스럽게 다니는 모습들을 본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은 아내분이 이제 구속 수감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다니고 있었고 네. 또 송대관 씨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송대관 씨 이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이제 물어봤는데 네. 고급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서는 송대관 씨를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송대관 씨가 거의 뭐 4,000원대 굉장히 저렴한 음식점 4,000원대 칼국수집 5,000원대 순대국밥집 이런 데 혼자 다니는 모습을 봤다. 이런 분들이 또 많았고 또 재밌었던 게 송대관 씨 외모를 보고 아 송대관 씨다 이게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못 알아봤고 왜냐면 복장이 무대 의상 복장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그렇죠. 복장이기 예. 때문에 못 알아봤고 목소리를 통해서 송대관 씨 진짜 알아봤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그럼 지금은 거의 뭐 외부 활동은 안 하시는 거죠? 거의 뭐 행사가 끊겼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방송이나 외부 활동이 힘들다고 보고 또 노래를 하고 싶어도 송대관 씨를 좀 찾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 네. 거의 하루 일과는 교회와 아내 면회 가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이기진 PD님이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송대관 씨랑도 좀 통화를 해보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네. 이전에 계속 그 일이 계속 나온 이후로 연락을 주고 계속 받으셨잖아요. 뭐 전화도 오시고 저도 전화를 하는데 마음이 여려서 혹시 이번 일이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해서 걱정이 돼서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 일체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하고 현재는 집에서 그나마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곡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곡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대찬 인생이란 주제로 해서 노래를 좀 만들고 계시는데요. 대찬 인생, 예. 되게 안타까운 점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나자마자 고소하신 분이 캐나다 교포예요. 근데 이분이 주소도 불명하고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판 전에 법원의 동의를 얻어서 어렵게 주소를 알아갖고 공탁금을 건 거예요. 그쵸. 네. 그랬더니 예. 형이 확정된 다음에 이 양반이 그 돈을 찾아가긴 했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진 빚을 전부 갚기 위해서 어렵게 채무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아들과 지인들이 도와줘서 원금까지는 이렇게 갚겠다고 계획을 다 만들어서 그쪽에다 제시를 하는데도 그쪽에서 전혀 연락도 없고 타협을 안 하고 서로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쪽은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한국에 오간 그렇죠. 비행기 값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내놓으라 이런 입장을 아마 주장하고 있다고 송대관 씨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아들과 주변에서 나서서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주겠다. 본인도 다시 열심히 이렇게 갚겠다라고 계획서도 만들고 제안도 했는데 상대방이 반응을 안 보이니 법원에서 또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사면 초과에 몰린 그런 느낌이 있고요. 되게 네. 안타까워요. 빨리 서로 간에 타협이 돼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